오태훈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나눕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저자 이효건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무슨 얘기할까요? 오늘? 예, 오늘은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네. 정체성이란 어떤 존재의 변하지 않는 본질적 특성을 뜻하는 용어인데요. 네. 영어로는 그냥 아이덴티티라고 부르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왜 철학을 공부해 보면 도대체 나란 존재는 누구인가? 네. 나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질문도 알고 보면 자신의 변하지 않는 본질, 즉 그 정체성과 관련된 물음입니다. 네. 근데 이제 굳이 철학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모임에 참석해서 다른 사람한테 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자기를 소개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네. 이 순간이 바로 정체성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오태훈 아나운서께서는 새로운 모임에 가서 자기를 소개해야 할 때 주로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저를 소개할 때요? 예.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시죠. 그냥 전 KBS에 다니고 있는 오태훈입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죠. 그죠. 그렇게 네. 얘기하죠. 그죠. 네, 네. 아마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할 겁니다. 네. 본인의 이름과 직업 또는 회사 또는 직급 등을 언급하면서 자기를 소개하죠.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방식인데요.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낼 때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건 바로 개인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 정체성이란 당사자의 개인적 특성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이나 성격, 취미나 가치관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저는 홍길동이고 동양화 그리는 걸 좋아하며 보수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면 네. 이건 개인 정체성에 기반하여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상황이죠. 반면에 사회적 정체성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정체감을 말합니다. 주로 자기가 속한 회사, 출신 학교, 집안이나 국가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네. 저는 경주 김씨 태사공파 36대 손으로 서울대를 나온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네. 이건 사회적 정체성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가문이나 출신 학교 등 자기가 속한 집단을 통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개인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 중에서 자기 존재의 본질을 더 잘 드러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질은 개인 정체성이죠. 네네. 근데 실제로는 그죠? 사회적 정체성을 훨씬 많이 쓰죠. 그렇죠. 사회에서 예.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나 이런 자리에서는 그렇죠? 그렇게 되죠. 예, 맞습니다. 대체로 두 가지 정체성 중에서는 개인 정체성이 본인의 본질적 특성을 더 잘 나타내긴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회적 정체성을 훨씬 많이 사용하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화 타짜에 보면 네. 여주인공인 김혜수 씨가 네. 도박장을 급습한 경찰에게 끌려나가면서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놔 이것들아 나 2대 나온 여자야. 아, 명장면이죠. 그죠? 맞습니다. 네. 그죠? 이때 그녀가 2대 나온 여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기의 사회적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죠. 네. 물론 그 상황에서 자기의 출신 학교를 덜먹이는 건 왠지 어색하긴 합니다. 도박장을 운영하는 범죄행위와 출신 학교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녀는 지금 2대 나온 여자라는 그럴듯한 사회적 정체성을 통해서 자기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시위를 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는 자신을 드러낼 때도 또는 타인을 평가할 때도 개인 정체성보다는 사회적 정체성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예컨대 맞선을 보러 가도 상대방의 가치관이나 취미, 성격보다는 직장이나 직급, 연봉, 출신 학교나 집안 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게 사회적 정체성을 많이 사용하는 것. 네. 여기에 어떤 문제가 좀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가 개인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 중에 어떤 걸 더 많이 사용할지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냥 상황에 따라 둘 중 더 괜찮아 보이는 걸 사용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지나치게 사회적 정체성만을 고집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최근 왜 우리 사회에서는 이른바 중년의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요즘은 70년대 초반에 태어난 분들도 직장에서 은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때 본이건 다이건 간에 평생 몸담았던 조직을 떠나는 사람이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은 바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회사 명함 한 장 건네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었죠. 하지만 회사를 떠나면 건넬 명함이 없어지는데 이걸 실제 경험해 보면 굉장히 어색하고 곤란하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이런 일은 왜 생기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동안 있었어요. 이런 게 보면 이제 그 내가 속한 회사 이게 자기 그 사회적 정체성 이게 전부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표현을 했죠. 예, 우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이라면 여러 사회적 정체성 중에서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경우가 가장 많잖아요. 네. 이런 경우라면 자기의 명함이 곧 자기 자신이자 자기 얼굴인 셈이죠. 하지만 회사를 떠나게 되면 더는 자신을 나타낼 수단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드러낼 수단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사람이 퇴직할 시기가 되었다. 이건 정체성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회적 정체성에서 개인 정체성으로 전환할 시기가 되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런 전환이 마음 먹는다고 손쉽게 바뀔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개인 정체성을 잘 가꾸어 놓은 사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소속된 사람이라도 사회적 정체성과 더불어 개인 정체성을 함께 가꾸려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회사를 떠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여전히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할 수 있고 그 결과 정체성 혼란을 겪는 일도 적어지게 되죠. 근데 이 개인 정체성을 잘 가꿀 수 있는 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좋은 질문인데요. 그 질문에 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정체성에 관해 알아두어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의 정체성, 즉 존재의 본질을 논할 때는 자기 안에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고정된 정체성이 있다라는 관점인데요. 하지만 프랑스 철학자 미셀 푸코는 정체성이 본질적으로 주어지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의 이런 사유는 1969년에 발간된 그의 책 지식의 고고학 서문에 잘 드러나는데요. 그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얼굴을 갖지 않기 위하여 쓰는 사람이 존재한다. 내가 누구인지 내게 묻지 말기를, 그리고 그대로 남아있으라고 내게 말하지 말기를. 그런 질문은 우리의 서류를 지배하는 호적계의 도덕이다. 그러니까 푸코에 따르면 존재의 본질이나 정체성은 서류나 호적에 적힌 이름으로 나타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정체성은 하나의 고정된 얼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고 발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코는 사람들에게 너는 누구인지를 묻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바뀌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푸코는 어떤 강연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발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푸코에 따르면 정체성은 고정불면의 그 무언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는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발명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탐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창조하고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정체성을 벗어 던지고 끊임없이 자기를 변화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자유롭게 구성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과거 자신을 규정하고 있는 정체성으로부터 벗어나고 변형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푸코는
자기의 테크놀로지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기술인 셈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푸코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인간이 자신의 행동 규칙들을 스스로 정하고 자신의 고유한 존재 내에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변모시켜서 자신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숙고된 자발적인 실천이다. 이게 이제 자기의 테크놀로지의 정의예요. 네. 이렇다 푸코는 자기 정체성을 외부 함수에 의해 주로 조직 같은 거죠. 의해 고정된 채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자기의 테크놀로지를 통해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새롭게 변형해 나감으로써 자기 삶을 예술적 단계로 끌어올려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푸코가 주장하는 자기의 테크놀로지는 앞서 말한 자기의 개인적 정체성을 가꾸어서 삶을 예술로 성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되게 좀 어려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푸코는 자기의 테크놀로지의 실천을 자기 자신에 대한 배려라고 표현했는데요. 네. 이걸 위해서 추천하는 활동이 바로 글쓰기입니다. 해서 푸코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기 자신의 배려하는 문화 속에서 글쓰기는 매우 중요했다. 배려의 중요 특징 중 하나가 글쓰기로서 여기에는 독서를 위해 자기 자신에 관하여 몇 자 적는 일, 논문을 쓰고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편지를 쓰는 일, 자신이 필요로 했던 진실을 자신에게 재활성화할 목적으로 기록하는 작업 등이 포함된다. 자기 배려를 통해 삶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글쓰기다. 네. 좀 아무 글이나 쓰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푸코는 글쓰기를 하라고 주장을 하는데 네. 그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쓰는 일기도 괜찮고요. 친구에게 쓰는 편지도 괜찮고 또 기타 자기의 생각을 좀 적는 기록 등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는 행위가 자기 자신을 배려하고 삶을 예술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실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푸코의 이런 주장에 수긍하지 못하는 분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하지만 평소에 글쓰기를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글을 쓰는 행위가 자기를 끊임없이 변모시키고 삶을 예술로 만드는 작업이라는 점에 공감하시는 분이 꽤 많을 겁니다. 아무튼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발전해 나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삶을 예술의 차원으로 성화시켜야 하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직장에서 은퇴하는 사건, 이건 단지 퇴출이 아닙니다. 네. 자기 삶을 새로운 단계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사회적 정체성에서 개인 정체성으로. 해서 각자 자기는 자기의 정체성을 현재 어떤 과정에 있는지 이런 걸 좀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호건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명주 위크엔드 마치겠습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